자, 이제 그다음 128쪽에 다섯 번째 고급주택으로 가죠. 이제 고급주택인데 이 고급주택 뭐죠? 다섯 번째 이제 고급주택이에요. 일단은 이 고급주택도 얘도 이제 건축물이 중과가 됩니다. 자, 건축물이 중과되면 and 그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가 돼요. 다만 이때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토지의 이 경계가 불분명하면 역시 똑같이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가게 돼요. 가고 일단 얘를 하기 전에 이 고급주택도 아까 이 고급을 확정하고 똑같이 용도 변경이 인정돼요. 용도 변경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일로부터 언제? 30일 내. 그 상속받은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내. 해서 이런 기간 내에 얘도 똑같이 용도 변경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게 고급주택이냐 이건데, 자, 고급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요건이 이제 우측에 120, 부쪽에 가면 네모 표 있는데, 그 표를 좀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일 때에 고급주택이 있고, 둘째는 이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일 때에 고급주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보죠.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런 거죠. 단독주택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잘못 그렸네. 이렇게 집이 있겠죠. 있고 마당이 있고 등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길쭉해 갖고 아파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단독주택일 때 얘가 고급주택이냐지 따지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넷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얘는 고급주택에 해당이 돼요. 그럼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이 건물 면적, 이 건물 기준인데 이 건물의 면적이요. 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331 제곱미터가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즉 굳이 한번 얘기하면 평으로 얘기하면 100평이 넘어야 돼. 100평이 넘어야 되고, 다시 엔드 그 상태에서 이 건물의 가격이 이 건물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 정부가 정한 건물의 시가 표준액,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마찬가지 9천만 원이 초과입니다. 9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다시 엔드 정부가 정한 단독주택 가격, 아까 뭐라 했어요? 개별 주택 가격. 그래서 그 개별 주택 가격이 6억이 초과돼야 돼요.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 초과? 6억 원이 초과돼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331도 초과되고, 그 다음에 9천도 넘고 6억이 넘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이게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대지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이요. 면적이 이거 두 배야. 662 제곱미터가 초과되고 엔드. 뒤는 같아요. 건물 금액이 9천만 원 초과. 다시 엔드 개별 주택 가격 6천. 이 상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 뒤는 공통요건이에요. 공통요건이고 건물 면적이 331이냐 대지가 66이냐 이 요건만 구분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저희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끝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쭉 와서요. 와서 엔드 개별 주택 가격이 6억이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은 네 번째, 그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대요. 또는 그 집 안에 뭐가 있다? 풀장이 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풀장 같은 게 있어도 이 집은 고급주택에 해당이 돼요. 다만 이 상태가 되면 금액 요건은 없습니다. 이 자체만 갖고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대신에 공동주택은 두 가지. 첫째, 이게 일반형이냐 아니면 얘가 복층형이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245입니다. 245 제곱미터가 초과가 되고, 그러면서 엔드 법률 정한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 공동주택 가격이 열매 6억 원이 초과가 돼요. 초과. 대신 얘가 복층은 2층짜리 아파트면 좀 더 크겠죠. 274 제곱미터가 초과되고 엔드 공동주택 가격 6억. 이제 뒤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단층형이냐 복층형이냐에 의해서 면적만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측에만 써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왼쪽에 자 용도 변경 가능하고, 두 번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무조건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할 건 사치성 재산이 어쨌든 5개. 5개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 2개. 뭐하고? 고급 주택하고 고급 오락장 2개는 항상 용도 변경을 정부가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치성 재산을 정리해 봤고 이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제 131쪽의 세 번째 과밀억지의 권역안의 취득하고 또 한 장 넘기면은 133쪽에 대도시가 나올 건데 이 2개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뭐 이 2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이건 패스를 할게요. 자, 이제 과밀억지의 권역하고 대도시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보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만 구분하면 될 텐데 일단 봅니다. 자, 첫째 제목이 과밀억지의 권역이에요. 그래서 과밀억지의 권역 같은 말로 과밀억지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취득했다가 하면 몇 퍼센트? 이때는 표준 세율 플러스 4%예요. 이때 이 4%란 말 대신에 이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중과 기준 세율 여기 항상 기본 2%예요. 2%에 100분의 200을 합친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쭉 와서 하나 더 갚을게요. 이번에 뭐냐면 대도시. 자, 이번에 어디서? 대도시에서 취득했다. 대도시에서 취득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마찬가지 표준 세율의 몇 배요? 3배 빼기 4%요. 역시 때 이 4% 마찬가지 저 2%에 100분의 200 뭐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가볼게요.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대도시하고 뭔지 몰라도 이 과밀억지의 권역하고 2개가 동시에 중복된다고 하면 이때는 표준 세율의 3배 몇 배요? 표준 세율 그냥 곧장 3배를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저 지역이 어디냐? 이제 과밀억지의 권역도 마찬가지고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둘 다 지역은 똑같이 수도권이에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그럼 얘부터 갑시다. 자, 그럼 1번. 자, 과밀억지의 권역에서 과밀억지의 지역에서 and 자, 취득자가 법인만 돼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어디서? 과밀억지의 권역에서 누가?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개인은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어디냐? 과밀억지의 권역은 서울과 어디요? 인천과 어디요?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이고 자 법인 이때 법인이 무슨 법인?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 영리법인이건 그 법인이 비영리법인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법인이에요. 대신 모든 법인 중에서 그 취득한 법인이 본점하고요. 주사무소가 취득된 경우에 하네요. 그래서 본점하고 주사무소가 취득돼야 되고 다시 엔드 그 부동산이 반드시요 원시 취득된 경우에 한정돼요. 원취득에. 그 다음 반드시 부동산 사업용일 때. 그러면 속된 말로 과밀억지의 권역에서 누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취득했다. 어떻게? 원시 취득했다. 어떻게? 사업용이다 하면 무조건 이만큼 써서 중과한대요. 중과. 자, 두 번째 갑시다. 그냥 단답형 왜냐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잡하니까. 두 번째. 요번엔, 첫 번째. 1번 또 얘도. 첫째. 어디서? 대도시에서. 마찬가지. and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이때 대도시가 어디입니까? 마찬가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고 자 법인만 돼 역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인데 이때 법인 어떤 법인? 똑같아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게 영리법인이건 그게 비영리법인이건 다 돼요. 다. 다만 얘는 조건이 붙어요. 이 법인이 무조건 중과가 아니고 이 법인이 설립이나
전입하기 전에, 설립이나 전입하기 전에 취득한 건지 설립 전입한 이후에 취득한 건지를 따져요. 의미는 없어요. 자, 전이면 누구냐? 그 취득한 애가 본점이건 또는 주사무소건 또는 지점이건 또는 분사무소건 또 그 부동산이 원시 취득된 것이건 또는 승계 취득된 것이건 대신 뭐 사업용이다. 이렇게 중과가 돼요. 전부 다 중과입니다. 자, 법인 설립한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면 똑같아요.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원시, 승계, 사업용인데 뭐까지? 이땐 비사업용까지, 비사업용 부동산까지 모두 다 중과세 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전부 다 모든 법인 다 중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과밀적 취득권역은 몇 퍼센트? 플러스 4%고 누구가 중과다?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대도시는 어떻게 중과다? 3배 빼기 4%고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전부 다 모두 다 중과가 되게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고, 제가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할게요. 복잡한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본점, 주사무소, 원시, 사업용 이거 있죠. 얘하고 여기도 본점, 주사무소, 원시, 사업용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양쪽을 받으면 두 개가 중복되는 거예요. 즉 내가 과밀적 취득권역에서 취득한 게 본점이나 주사무소 거고 원시고 사업용이다. 내가 대도시에서 취득한 게 본점이나 주사무소 거고 이렇게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때는 두 개가 중복된 패턴이 돼요. 그때는 뭘 쓴다고? 이걸 쓰게 돼요. 근데 저희는 뭐가 중복된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보여준 것 뿐이니까 그냥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중복된다고 하면 무조건 몇 배? 무조건 3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할 게 뭐냐면 과밀적 취득권역은 누구만 중과하다? 본점하고 주사무소고 원시고 사업용이고 대도시는 누가 중과하다? 그냥 모두 다 그냥 몽땅 전부 다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맞아 갑시다. 이제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2번. 얘는 더 시험에 안 나는데 자, 과밀적 취득권역에서 엔드 여기 공장의 신증설이 있어요. 이 공장 짓는 거예요. 제때 과밀적 취득권역이 어딘데 똑같다니까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이런 지역이에요. 다만 그럼 서울 시내에서 인천 시내에서 경기도 시내에서 공장 지으면 중과인데 다만 이 지역이어도 그 공장이 뭐 산업단지에 있었다든가 또는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었다든가 또 공장이 공장 유치지역에 있었다고 하면 이때는 중과 안 해요. 그래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이런 지역은 절대 중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내에다가 공장 지어야 중과인데 그럼 대체 이 공장도 규모가 있어요. 무조건 다 짓는다고 중과가 아니고 첫째 공장이 신설되는 경우라면 반드시요 생산 설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공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이상. 둘째,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이 증설되든가 또는 330제곱미터가 초과되게끔 증설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중과 대상인데 대상 뭐가 있냐? 대상에는 공장이니까 건축물 중과합니다. 엔드 그 땅 부속 토지도 중과합니다. 그 다음에 엔드 공장용 차도 중과가 되고 다시 엔드 공장의 기계 장비까지도 다 중과합니다. 이게 중과돼요. 이게 공장이에요. 공장. 그럼 또 있어요. 얘도 자 대도시도 똑같이 제목 어디서 대도시에서 엔드 자 공장의 신증설입니다.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이 중과대상되는 이 내용 똑같아요.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중과대상인데 중과대상만 달라요. 이 대상이 얘는 공장용 건축물하고 엔드
공장의 그 부속 토지만 중과가 되고 나머지 건 중과가 없어요. 똑같아. 자, 그러면 얘도 봅시다. 그럼 지금 다 내용 똑같은데 그럼 차이점이 뭐냐? 자, 공장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나는 차 안 샀어요, 이번에. 자, 또 얘도 대도시에서 공장 건축물하고 토지 이렇게 하면 또 중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얼마? 3배. 근데 이걸 여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과밀적 지역권요 대도시 내용 똑같고 다음에 얘는 중과대상이 4개 쟤 몇 개? 2개 그 정도면 돼요. 그렇고 다음은 4가지 1, 2, 1번 양쪽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냐면 둘 다 항상 비도시형 업종 비도시형 업종일 때 중과가 되지 절대 도시형 업종은 중과 안 해요. 항상 무슨 업종만 중과한다고요?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합니다. 그럼 대체 비도시형 업종이 뭐냐? 이게 도심 잠복판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업종이. 백화점이나 보험회사, 은행 같은 게 도시형 업종이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 잠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철강, 그다음에 신나, 페인트 이런 공장이 다 이런 회사가 다 비도시형인데 전부 다 비도시형 업종만 중과됩니다. 자, 교재 볼게요. 131쪽 갑니다. 세 번째. 자, 과밀적 지역권에 관해서 취득 등에 대한 중과입니다. 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과밀적 지역권역 안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자, 나와 있죠. 뭐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를 즉 1920에 100분의 200을 합한율을 적용한다. 고 돼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표준세율 더하기 4%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1번 봐요. 제목. 자, 과밀적 지역권역 내 본점의 주사무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에요. 보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제 6조 따른 과밀적 지역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입니다. 이때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중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고 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본점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신탁 종료 후입니다. 종료 후에 이 사이트가 왜 이렇게 됐지? 후에 위탁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건 쉽게 얘기하면 신탁된 부동산도 중과한다 이거예요. 모두 중과요? 신탁된 부동산까지도 전부 다 중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경우 중과세하며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중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이트가 좀 잘못됐네요. 어쨌든 과밀적 지역권역은 누구만 중과한다? 법인의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중과세 하게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두 번째. 자, 132쪽이 2번. 자, 이번에 과밀적 지역권역 내 법인의 공장의 자, 신설과 증설입니다. 보죠. 중과대상 지역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제 6조 따른 지역이에요.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받는 산업단지나 유치지역이나 끝에 공업지역은 제외해요. 그런 지역은 어차피 공장이 있는 지역이니까 중과세 하지 않겠다 이거죠. 두 번째, 중과세 대상입니다. 기억번. 자, 신설공장의 범위 땡땡 생산 설비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요. 연면적이 밑에 있는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하는 법률상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장 경계구간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돼요. 즉 순수하게 생산과 관련된 면적만 인정합니다. 두 번째, 증설공장 범위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얼마 330제곱미터가 초과돼서 증설된 경우가 다 포함이 돼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중과세 대상 물건. 자,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토지가 중과 대상이고 또 공장 신설이나 증설된 날부터 몇 년 내 취득하는 5년 내 하는 공장용 차나 기계 장비까지도 다 중과합니다. 그 결국은 공장 건축물, 토지, 자동차, 기계 장비가 전부 다 중과세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 이제 우측 네 번째가요. 대도시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에요. 보죠.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
또는 공장의 신증서를 위해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뭐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즉 2%의 100분의 200을 뺀 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주택은 내비두고 자, 맨 밑에 1번 갑니다.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요. 1번 중과대상 부동산 기업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땡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요. 단 휴면법인 인수한 경우 포함되어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중과한다. 결국은 뭐 설립이건 전입은 다 중과한다 이거죠. 뒤 페이지에 따라서 대도시에 부동산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나 사업장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게 본점 것이건 주사무소 것이건 지점 것이건 분사무소 것이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에 건 내비두고 자, 니은번 갑니다. 중간 밑에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한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땡땡 대도시 내에서 자, 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내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의 어떤 부동산 모든 부동산 취득이에요. 그럼 결국은 딱 요 차이. 설립이나 전입 전에는 뭐만 준가? 사업용 부동산만 준가인데 설립 전입 이후에는 사업용이건 비사업용이건 몽땅 전부 다 몽땅 모두 다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몽땅 전부 다 중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 담고 있는 거죠. 다음 우측에 자 135쪽 가요. 이제 중과세 제외 대상이 있어요. 첫째, 산업집적 얼상을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저 어디 산업단지 중과네요. 산업단지는 공장도 중과를 하지 않지만 법인의 부동산도 중과를 안 해요. 그래서 산업단지. 니은번 자, 대도시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 자, 뭔 업종이에요? 도시형 업종이에요. 도시형 업종입니다. 자, 에게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혹은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서 사원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면 뭔 업종? 도시형 업종이에요. 또 맨 밑에 있어요. 디귿번. 자, 분할 등기를 현재 5년. 자, 동그라미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 내 내국법인이 뭐였다? 분할됐다. 5년 지난 거예요. 자, 또 넘기면 5번, 1번도 있어요. 대도시에서 자, 설립한 몇 년 지났다.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뭐였다? 합병했다. 왜 하필 허구하는 기간 중에 5년이냐? 그 기간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중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 내는 가능한데 5년 지나면 절대 중과하지 못한다. 그런 정도 보고 뭐 미음번은 대비돼요. 그래서 첫째 산업단지, 둘째 도시형 업종, 셋째 넷째 몇 년 지났다? 5년 지나면 중과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결론 이제 큰 5번 가요. 이제 밑에 136쪽에 큰 5번. 자, 중복 대상이에요. 자, 중복 대상인데 1번. 아까 얘기했죠? 과밀억지의 권역 안에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취득 등이 동시에 해당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중복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뭘 쓴대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죠? 또 두 번째,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과 사치성 재산이 두 개가 중복되면 끝에 있네요. 뭐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뭐 뺀다가 아니고 합한다. 이제 똑같은데 이건 대도시하고 이 사치성하고 두 개가 중복된다고 하면 요 공식에 요 율에다가 빼기가 아니고 어떻게 더하기로 맞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는 원래 빼기사인데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이 그게 그럼 얘네가 취득한 이 부동산이 이게 뭐였다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이거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아니고 뭐 플러스 4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쭉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과밀억지의 권역과 대도시 등에 써 있는 것 정도만 한 번씩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넘어가서 138쪽 6번 특례로 가볼게요. 자, 특례인데 이 특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138쪽에 가면 메뉴에 괄호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139쪽에 가면 중간에 괄호 2번 있는데, 자, 이 특례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 표준율을 쓰든가 중과세를 쓰는 건데, 특례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를 쓰지 않고 특이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례는 지금까지 썼던 걸 적용하지 않고, 자, 특이하게 하겠다 해서 되어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특례가. 첫째 뭐가 있냐면 여기 이거예요. 이거. 첫째는 표준 세율 빼기 2%인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2%인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빼기 2%, 하나는 그냥 2%인데, 그래서 이제 138쪽 가죠. 자, 1번, 6번, 맨 위 6번, 1번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7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취득은요. 자, 나와 있죠. 뭐 빼기 뭡니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세액을 산출한다. 그거까지 봐요. 옆에 유상취득 내비둬요. 그냥 여기까지 해서 뭐 빼기 뭡니까? 표준 세율 빼기 2%. 그럼 여기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 해당하는 거에서 얼마? 다 빼기 2% 뺀다는 얘기예요. 첫째, 그럼 1번 봐요. 밑에 박스 안에 1번 첫째 박스 밑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입니다. 저 쉽게 뭐예요? 환매. 환매는 원래 매매예요. 그럼 이 환매는 이거죠. 지금은 너에게 판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그 기간 5년인데 5년 내에 다시 너한테 살게. 이게 환매인데, 그럼 이게 자, 쉽게 농지합시다. 농지가 매매가 되면 3%인데 그 농지가 그냥 매매가 아니라 무슨 조건? 환매 조건이면 3%에서 2%를 뺀 얼마만 매긴다? 1%만 매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환매고, 두 번째 요거 조심해요. 상속도 두 개예요. 이게 자격농지 상속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자격농지가 상속인지 1세대 1주택이 상속인지 해서, 자, 보면, 자, 상속받은 거 중에 첫째 1가구네. 죄송합니다. 1가구 1주택의 상속과 농지 상속이에요. 그럼 아까 상속이 그냥 농지가 상속되면 2.3이고 기타는 2.8이 돼요. 근데 이 농지가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자식이 농사꾼이 아니면 2.3%예요. 근데 아버지도 농사꾼이고 상속받는 자식도 농사꾼이면 2.3에서 얼마를 뺀? 1을 뺀 0.3%만 낸다. 이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기타. 주택도 기타예요. 기타인데 주택을 상속을 받는 자, 주택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개 중에 하나를 상속받으면 2.8에서 1 뺀다. 0.8만 낸다 이거예요. 다음에 내가 주택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주택 하나를 받으면 2.8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서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법인의 합병입니다. 그냥 얘는 뭐 법인의 합병은 됐고. 자, 네 번째 공유물의 분할도 있어요. 분할.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이전. 여섯 번째 이혼 시 분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임목의 취득. 이겠죠? 그래서 이런 건 다 빼기 2%예요. 그래서 환매, 그 다음에 상속, 법인의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목. 다 빼기 2%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또 있어요. 요번에는 다 무시하고 그냥 죽으나 사나 2%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중간 밑에 있는 건데, 자, 2번. 다음 동그라미 1번부터 11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뭐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만 적용해 1000분의 20만 쓰게 됩니다. 그럼 뭐 있나 봐요. 맨 밑에 1번. 뭐가 됐어요? 개수. 뭐 됐다고요? 개수. 단 주의할 게 절대 이 개수가 면적 증가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면적에 증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면적 증가가 있으면 얘는 중축이 되니까 1000분의 28이 되면 돼서 면적 증가 없는 개수일 때 면적 증가 없는 개수 한정돼요. 두 번째, 선박과 차와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되는 경우 변경.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과점 주주의 경우. 네 번째는 자, 외국인 수입 물건 뭐였다? 수입했대요. 자, 뭐였다? 수입했다. 수입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또 넘겨보시면 다섯 번째, 뭐 시설대업자의 취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기 장비 등의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레저나 저장소 같은 것들, 뭐 5, 6, 7번 대비도 돼요. 자, 8번 갑니다. 자, 무덤과 이에 접수된 부속물의 부지로서 지정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겁니다. 속된 말로 뭡니까? 묘지.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임시건축물이죠. 조심해야 돼요. 임시건축물. 다음에 임시건축물이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가 돼야 돼요. 이게 1년 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반드시 1년 넘는 임시건축물. 그 다음에 열 번째, 여신전용 금융업법에 따라서 건설기계나 차량 등을 등록한 대여시설 이용자가 그 시설업자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죠. 그 다음에 11번째, 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한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그 납세 의무 성립 이전 등기에 대한 등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가 도래해야 하는 건축물의 취득 등등도 있대요. 제가 그건 다 필요 없고 6개만 기억하면 돼요. 6개. 뭐 개수된 거, 변경된 거, 과점주주인 거, 수입한 거, 묘지인 거, 임시건축물. 이건 다 무조건 몇 퍼센트? 2% 과세 대상에 속해요. 그래서 특례가 두 개요. 하나는 빼기 2%, 하나는 그냥 2%인데 다시 빼기 2%는 환매, 상속, 합병, 분할, 이전, 이혼, 임목이요. 그 다음에 그냥 2% 뭐예요? 개수, 변경, 과점주주, 수입, 묘지, 임시건축물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율과 관련된 건데 다 정리해 봤어요. 전부 다 정리해 봤고 남아있는 게 옆에 이제 기타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봅시다. 자, 141쪽이 기타인데 요거는 탈세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뭐냐면 별장이에요. 별장. 자, 별장을 사면 중과세 돼야 한대요. 중과세 되죠. 되니까 편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별장을 안 사고 일반 주택을 사요. 처음 일반 주택을 그냥 삽니다. 일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 안 되죠. 근데 세금 조금만 내놓고 나서 어떻게 몰래 개조해서 별장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국가가 이걸 가만히 내비두면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 사치성 재산 누가 살 거야? 안 사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 재산이 중과 대상으로 이렇게 물건이 변하면 바뀌게 되면 바뀐 순간에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봐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이게 일반 재산이에요. 5년 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뭐한다? 추징해요. 그래서 그 밑에 1, 2, 3번이 다 똑같은 게 처음에 샀을 때는 일반 재산이었던 거예요. 되었던 게 몇 년 내에? 5년 내에 1번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 됐다. 둘째, 그게 공장으로 바뀌었다. 셋째, 사치성 재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면 전부 다 뭐한다?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중과세.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중과하냐? 자, 넘겨보면, 자, 4번이 6인데, 자, 4번. 취득 5년 내에, 4번 기업번,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과세 표준은 그 건축물과 토지가액 전액, 요거 매출, 건축물과 토지가액 전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추징합니다. 어떻게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해서 중과세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가죠. 2번은 뭐냐? 요거는 이미 처음부터 사치성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었던 거고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축된 겁니다. 그럼 봐요. 2번.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중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중축, 개축, 개수하여 고급주택이나
그거보다 정의되었다고 하면 자 그다음 밑줄 뭐 되는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결국은 일반 재산이 중과재산이 되면 어떻게 중과하고 토지 건물 모두 다 중과세하고 자 두 번째 뭐가 사치성 재산이 뭐 되면 중축이 되면 근데 뭐에 대해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합니다.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 하게 돼요. 또 3번 자 공장 신설이나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같지 않다. 다르대요. 그럼 누구한테 과세입니까?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중과합니다. 항상 소유자하고 가설자가 똑같지 않다. 누구한테 줄 과세? 소유자 과세 원칙이니까 항상 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5번 가요. 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세율 예정되면 항상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것을 써요.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것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세율에 관련된 거 다 정리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은 8절인데, 부가적 성분 시간상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시간 관계상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그 뭐 핵심 요약 뭐 얘기했었죠. 제가 다음 주에, B4 용지로, B4 시험지 크기로 몇 장이에요, 이게? 앞뒤로 5장인가? 그래서 그걸 배부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해오든가 할게요. 뭐 됐든 간에 받아가시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